미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목표에 미달한 이민단속국 지부장의 절반을 교체하며 전면 개편을 단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무부와 FBI 연방수사국은 체포되는 범죄자들의 이민 신분과 출신 국가를 파악해 국가사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의 급격한 변혁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의 해고 태풍이 또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의 통제 아래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영리 부문 지분 27%를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 하루 3,000명 체포에 미달한 아이스 이민단속국 지부장의 절반을 교체하며 전면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질되는 아이스 지부장들 가운데 6명을 시카고 등지에서 단속작전을 벌인 국경 순찰대 일선 지휘관들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초강경 체포와 초고속 추방작전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새해에는 300억 달러라는 실탄과 탄약을 장전하고 단속 요원들을 3배 증강하는 데 이어 일선 지휘관들을 대거 물갈이해 초강경 초고속 작전을 펼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사실상의 쿼터에 미달한 아이스 이민단속국 일선 지휘관들인 이하로 지부장의 절반을 경질할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MBC 방송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서 체포와 추방을 전담하고 있는 이하로는 미 전역에 25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12명의 필드 오피스 지부장을 문책 경질하려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하로는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아이스 본부를 방문해 하루 3,000명씩 체포할 것을 지시한 이래 최대 2,000명 이상 체포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시 감소해 9월에는 하루 평균 1,178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7일 현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불법 체류자 52만 7천 명을 체포 추방해 올 연말까지는 60만 명을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첫해 100만 명 이상 추방 목표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새해를 앞두고 문책경질, 일선 지휘관 전면 개편을 단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아이스에 실망한 대신에 최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에 진주한 국경 순찰대 공격적인 이민단속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민단속 책임을 맡기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지부장 12명을 문책경질하고 그중에 절반인 6명의 일선 지휘관은 국경 순찰대에게 맡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시카고에 등장한 국경 순찰대는 그렉 보비노라는 일선 지휘관의 현장 지휘 아래 블랙호크 헬기에서 라펠을 타고 공중 강화하고 중무장한 채 장갑차를 탄 군인과 같은 순찰대원들이 아파트 단지를 포위하는 작전을 벌이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새해에는 300억 달러의 자금과 10,000명을 증강 배치하는 이민단속 요원에 현역 군병력과 같은 국경순찰대의 공격적인 작전으로 하루에 최소 3,000명씩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둘째에는 실제로 100만 명 이상 추방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연방법무부와 FBI 연방수사국은 체포되는 범죄자들의 이민 신분과 출신 국가를 파악해 국가사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각 지역 사법당국에 체포되는 범법자들에 대해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과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파악해 국가사건보고 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미 전역의 사법당국이 체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사건 기반으로 보고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NIBRS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사건 개요 등만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되는 범죄자가 미국 시민권인지 비시민권자인지 이민자라면 불법 체류자인지 합법 거주민인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선 범죄 도중 체포된 범죄자, 범법자들이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 불법 체류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 합법 비자 소지자인지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출신인지도 분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FBI 연방수사국은 각 지역 사법당국에게 앞으로는 체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이민신분과 국가 출신 민족을 파악해 NIBRS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지역 사법당국은 신속하게 등재 사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민주당 지역에선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화당의 짐 뱅크스 상원의원이 입법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전국의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이민 신분과 출신 국가 등을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190만 명의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주정부 관할 교도소에 105만 명이 수감돼 있고 로컬 감옥에 66만 4천 명이 있으며 연방 교도소에 15만 5천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자인지 비시민권자인지 비시민권자라면 불법 체류자인지 합법 영주권자인지 또는 합법 비자 소지 거주자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도 국가 시스템에 등재하게 됩니다. 미국 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스펜버거 후보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지사와 검찰총장 선거에선 동률 또는 1에서 2%의 차이에 불과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는 근년 들어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스윙보터들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퍼플 스테이트로 바뀌어 이곳을 어느 당이 잡느냐에 따라 전국 선거의 승부를 가늠해보는 풍향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버지니아는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북버지니아는 민주당이 강세이지만 주도인 리치먼드 등 남부로 내려갈수록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승부를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후인 11월 4일 선거에서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등 주정부를 이끌어갈 빅3를 한꺼번에 선출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펜버거 후보와 공화당의 윈섬 얼시어스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나온 최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스펜버거 후보는 50대 43%, 7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얼시어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버지니아 머큐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주 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탄생합니다. 이에 비해 부지사 선거전에서는 민주당의 가젤라 하스미 후보와 공화당의 존 리드 후보가 47대 45%라는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지사 선거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서다가 공화당 후보의 추격으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사법당국의 총수 역할을 하는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선거에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인 공화당의 제이슨 미아레스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제이 존스 후보는 44% 동률 또는 46대 45% 사실상 타이를 기록할 정도로 면든 날 차이에 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이 존스 후보는 선거전 초반 기선을 제압하고 현직 장관을 물리치는 듯 했으나 공화당 소속 전 하원의장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루어 11월 4일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핵심 요직인 주지사와 검찰총장의 승자가 양당으로 갈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얼리 보팅은 이번 토요일인 11월 1일까지 사능옥과 상관없이 인근 조기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본선거에서는 반드시 주거지에서 지정된 곳에 나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의 급격한 변혁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의 해고 태풍이 또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4,000명, UPS는 48,000명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트리나와 맞먹는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기업들의 해고 태풍도 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공룡업체인 아마존은 28일 14,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3만 명을 해고할 계획으로 알려져 곧 2차 감원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I 인공지능 시대에 세상이 인터넷 아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고속 스피드로 바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에 더 의존하고 인건비 등 비용 낮추기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어졌다고 대규모 감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대신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노스캐롤라이나에 AI 혁신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의 AI 혁신 캠퍼스는 아마존 상품이 AI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시키고 기존의 알렉사 보이스 지원과 이커머스 쇼핑 툴을 통합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 UPS는 48,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직원 34,000명과 관리직 14,000명을 줄일 것으로 UPS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 이외에도 인텔은 4개 주에서 5,000명을 감원할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발표된 해고 숫자는 95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챌린저 그레이가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해고 태풍은 지난해 같은 3분기 동안보다 55% 급증한 것이고 지난해 전체보다도 이미 24% 초과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해고 태풍은 팬데믹에 따른 2020년 208만 2천 명 해고 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고한 곳은 연방정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저택 감축 목표인 30만 명을 감원했습니다. 테크 업종에선 10만 8천 명을 감원해 강력했던 지난해 해고 태풍보다는 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소매 업종에서는 올 한 해 8만 6천 명을 해고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의 통제 아래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영리 부문 지분 27%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구조 전환으로 오픈 AI는 공익과 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며 안정적인 AI 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협약 발표 직후 MS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비영리 재단의 통제를 받는 공익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개편된 영리 부문 지분의 27%를 보유하게 됩니다. 오픈 AI는 28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익 법인 전환 및 자본 재조정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전환 이후에도 주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일반 영리 기업과 달리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익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오픈 AI는 비영리 재단이 여전히 지배권을 갖되 영리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AI 기술 연구와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본 재조정 이후 약 1,350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 그룹 PBC 지분 27%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신규 투자자 유입을 제외한 기준으로 약 3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정식 지분율이 조정됐습니다. 오픈 AI는 2019년 비영리 조직을 지배주주로 두면서도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수익 상한 구조의 자회사 오픈 AI LP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챗 GPT 출시 이후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발 비용이 급증하면서 오픈 AI는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벗어난 영리법인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공익 목적을 벗어난 영리 추구라며 비판하면서 오픈 AI는 독립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비영리 재단이 통제하는 공익법인 체제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픈 AI는 공익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와 협력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협약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시총 약 4조 7천억 달러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오픈 AI의 지배구조 전환은 AI 산업의 거버넌스 모델 변화와 함께 기술 혁신과 공익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